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시 창조하라.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더 느리게 몰입했습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통해 우리 노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창조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히는 토스카나 지방의 앙키아노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빈치에서 자랐죠. 그는 공증인이었던 아버지 세르 피에로와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던 어머니 카테리나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혼외자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 빈치에게는 사회적 관습이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호기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연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빈치의 아름다운 들판과 숲에서 시간을 보내며 꽃과 나무, 새와 곤충, 물의 흐름까지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은 평생 그의 창조적 영감이 되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의 뛰어난 그림 솜씨를 발견하고 당시 피렌체 최고의 화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레오나르도를 보냅니다. 이곳에서 다 빈치는 그림과 조각뿐 아니라 해부학, 수학, 건축까지 다양한 학문을 익히며 당시 다른 도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단지 기술적인 완성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은 웃는가?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 인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들은 그가 평생을 통해 탐구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1476년부터 피렌체를 벗어나 밀라노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의 재능은 예술뿐 아니라 기계공학과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궁정에서 그는 무기 설계, 성벽과 요새 건설, 대형 축제 기획 등 다양한 일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물론 예술 분야에서도 그는 최고의 걸작들을 탄생시킵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의 명성을 유럽 전역으로 알린 작품이었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는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조합을 통해 인물의 감정과 내면까지 표현하는 독특한 회화 기법을 완성했습니다. 밀라노가 프랑스군에 점령당하자 그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503년경 오늘날까지도 인류 최고의 명작이라 불리는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년간 끊임없이 덧칠하며 깊은 몰입과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단지 화가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수천 페이지의 관찰 기록과 스케치가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계, 전차, 자동 인형, 심지어 해부학적 연구까지. 그가 남긴 기록과 아이디어는 현대 과학이 실제로 증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관심과 창의력은 한계를 모르는 그의 천재성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다빈치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대를 넘긴 노년에 그는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 앙부아주의 클로리스의 성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전히 새로운 기계와 작품을 구상하고 실험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그의 열정과 창조력은 전혀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다빈치는 삶과 자연의 신비에 대해 더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점점 더 느리고 세밀해졌으며 하나의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몰입의 철학으로 그의 노년을 가득 채웠습니다. 1519년 6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의 곁에는 미완성의 작품과 스케치,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담긴 노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빈치는 창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빈치를 흔히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라 부르지만 진정한 천재성이란 결국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몰입하는 태도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빈치가 진정한 천재였던 이유는 단지 재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천재성은 평생을 거쳐 이어진 호기심과 끈질긴 관찰력,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던 창조에 대한 열정에 있었습니다. 모두 그의 작품 모나리자를 아실 겁니다. 모나리자는 그가 50이 넘은 나이에 그리기 시작해 거의 16년 동안이나 계속 다듬었던 작품입니다. 그는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반복했고 때론 그림 앞에 며칠씩 앉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래서일까요? 모나리자의 미소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라고 스스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창의적으로, 더 깊이 있게 몰입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계와 해부학적 연구, 심지어 도시 설계까지. 그의 노트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아이디어는 실제로 500년이 지나서야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창조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느림과 몰입이라는 두 가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빠르게,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바쁘게 달립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직였고 천천히 생각했으며 하나의 주제에 깊게 빠져드는 몰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깊이 관찰하고 느리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빈치가 남긴 노트에는 수천 장의 드로잉과 함께 작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사소한 호기심 하나라도 그는 결코 지나치지 않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삶에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느려도 좋습니다. 조금 더 조용해도 좋습니다. 다빈치처럼 몰입하고 관찰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끝났다고 느껴지시나요?
다빈치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시 창조하라. 이 말은 단지 예술가나 특별한 천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후반,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깊은 창조가 시작될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세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삶의 그림을 천천히 그려보세요. 더 깊이,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오늘은 러나르도 다빈치의 삶과 그의 몰입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